안녕하세요. 대부권의 이상수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크게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원인에 따라서 앞으로 아파트 시장이나 빌라 오피스텔 시장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이 기사가 현재 분위기를 굉장히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파란색은 전세, 빨간색은 월세입니다. 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전세로만 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왜 사람들이 다 전세로만 들어갔을까요? 2020년도에는. 자, 그때는 대출금리가 워낙 쌌죠. 금리가 2%대였어요. 그리고 이때는 전월세 전환율이 3%대로 오히려 이런 대출금리보다 월세가 훨씬 더 비쌌던 시기였어요. 다들 전세 쪽으로만 움직이니까 전세가 엄청나게 높게 뛰어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야, 그때 세입자들도 이제는 전세보다는 내가 집을 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집을 막 사기 시작했고, 갭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매가 대비 전세 금액이 차이가 줄어들면서 갭 투자가 엄청나게 활성되면서 부동산 값이 뛰어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게 2022년도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때는 전세를 사람들이 안 들어가. 전세가 확 감소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월세로만 다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때는 금리가 거의 6%, 7% 이상 대출금리가 이렇게 높아지게 됐고, 그때 미국 금리 인상시켰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레고랜드발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자금 경색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이 대출금리가 10%까지 간다라는 소문이 막 날 정도로 굉장히 금리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전세 대출 금리가 훨씬 높고 이런 월세 전환율이 훨씬 낮으니까, 한마디로 월세가 더 낮으니까 사람들은 월세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슨 일이 또 벌어졌어요? 전세 사기가 터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설설 월세로 갔는데 엄청나게 급하게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월세 쪽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쏠리고 월세 가격은 급등을 하게 됐죠. 역대 최대 상승률이 나오게 된 시점이 바로 2022년 하반기입니다. 자, 이게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상황이었는데, 자, 하반기 들어서는 사람들이 다시 전세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금리죠. 자, 금리가 이제는 6%대에서 4%대로 이 대출 금리가 낮아졌죠. 6%, 4%대. 그러다 보니까 월세 전환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지금 5%, 6%니까. 그러면 월세보다는 내가 전세가 좀 더 낫겠다. 사람들이 월세에서 전세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분위기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전에 2020년도 때를 복귀해 본다면 이런 금리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전세값이 크게 오르는 시점에서는 부동산 가격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변화를 우리 시청자분들은 전세 월세에 대한 변화를 굉장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나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한 갭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초기 투자 비용들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큰 가격대의 부동산들도 여러분들이 사서 투자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만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차익형 갭 투자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쓸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쓸 돈도 없는데 그 돈 갖다가 다 갭 투자로 넣어버리게 되면 여윳돈을 하지 않았다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항상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실제로 투자시켜 드린 분 중에서 저도 몰랐는데 그분이 굉장히 연끌을 많이 해서 갭 투자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용산 쪽에서 제가 투자를 시켜드렸는데, 아니 용산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재개발이 진행될지 사실 사람들이 언제 될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꾸 주변에서 소문이 나긴 하는데 이분이 너무나 아쉽지만 자기가 연끌 때문에 우리 한참 이자가 많이 높게 올라갔을 때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팔았어. 정말 몇 년 동안 수익은 크게 못 보고 고생만 하다가 이분이 아니 그걸 딱 팔았는데 해필 그때 이후부터 구역 지정이 돼서 재개발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3억짜리 빌라가요 7, 8억 이상 가격이 2배 이상 뛰어버린 거죠. 속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현금으로 확보하고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재테크를 지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확실한 가치 변화가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셔야죠. 내 집 주변이 엄청 좋게 바뀌든지 아니면 새 아파트로 바뀌는 이런 가치 변화가 확실한 이런 부동산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월세 받는 부동산이 아니라 확실한 차익 실현을 해서 그 수익이 나야 재테크에 성공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면 하셔도 되겠습니까? 확실하지 않은 지역에. 자, 세 번째, 수요가 탄탄해서 환급성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어야 되죠. 자, 여러분들 투자는 내 돈에 내 수준에 맞춰서 잘 했다 쳐요. 근데 그 지역에 수요가 메말라가는 지역이고 업무타운도 없고 교통도 불편한 수요가 없는 지역이야. 그럼 어떻게? 들어갈 땐 여러분들 마음대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마음대로 못 나옵니다.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런 환급성이 뒷받침이 안 되는 지역에서 투자한다라는 거는 내가 암만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팔 수 없다면 그거는 재테크에 실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반드시 꼭 기억을 하시고 재테크에 임하신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은 재테크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차익형 투자 좋아요. 정말 작은 돈으로 재개발, 재건축 잘 투자했을 때는 새 아파트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 큰 차익도 발생하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이 재미가 없어. 중간이 뭐 돈만 묻어놓다 보니까 뭐 재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재미난 투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솔직히 다른 투자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 수익형 부동산은 매달마다 돈이 나옵니다.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플러스해서 보너스를 매달마다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연금 받는 분들 계시면 연금 이외에 나한테 또 다른 주머니를 찰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익형 부동산은 매달 월세를 만들어 준다라는 엄청나게 큰 재미난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로 이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비가 되는 거죠. 이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잖아요. 인플레이션에 해지 효과가 있고 플러스 해서 인플레라는 건 결국 뭡니까? 돈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월세는 또 올라갑니다. 그만큼의 월세가 오르게 되면 내 월세 수익률도 같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월세 70만 원 받던 부동산들이요. 최근 들어서는 120만 원, 130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자, 월세가 이만큼 올랐죠. 그러면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매매 가격도 거기만큼 상승합니다. 세상에 이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월세 받아서 좋아. 월세도 올라. 매매값도 올라. 뭐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굉장히 재미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유가 되신다면 저는 수익형 부동산에 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수익형 투자 아무 데나 하면 안 되겠죠. 제가 투자 전략 팁을 드릴게요. 일단 이 수익형 부동산들 같은 경우에 이런 가격 상승을 하는 부분도 월세가 오른다라든지 아니면 이 매매값이 상승을 한다라든지 하는 이 상승에도 지역에 따라서 이 급이 다릅니다. 급에 따라서 나눠져요. 많이 오르는 지역과 적게 오르는 지역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그 지역의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요. 자, 강남에 지금 이런 뭐 신한 메트로칸 같은 오피스텔 뿐만이 아니고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 거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거의 대로변에 신규로 나오는 것들은 15억, 16억 하는 것들 즐비합니다. 강남이라고 한다면 도심의 업무타운이라고 할 수 있고 삼성역이다라고 한다면 코엑스가 있고 여기 GBC가 개발되고 있다 보니까 강남 안에서도 강남 노른자위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삼성역입니다. 확 떠오른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역 주변에는 역세권에 있는 이런 신한 메트로칸 같은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은 2004년도에 준공이 된 500세대짜리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분양을 했을 당시에 가격을 보게 되면 요거 1억 중반 정도 했어요. 1억 5천 정도 했는데 자, 최종적으로 거래된 금액을 보니까 4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오른 겁니까? 1억 5천짜리가 4억 4천이 됐으면 3억 올랐죠?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지역이 다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강동구 천호동은 여기에 뭐 오피스텔들이 보통 역세권의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강동역에서 역세권에 위치한 트레벨이라는 이런 오피스텔인데 자, 이거 가격 상승을 볼게요. 뭐 2003년도 준공됐고 325세대짜리예요. 거의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강남에서 본 거랑. 근데 얘도 당시에 분양했을 가격이 1억 중반입니다. 1억 4천, 1억 5천 정도 했는데 자, 보면 얘네들도 상승한 최종 금액을 보면 2억 8천입니다. 우리 아까 봤던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하고 가격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같은 기간 동안에 보유를 했다면 자, 강남에 있는 중심권 같은 경우에는 3억이 올랐어. 근데 얘는 1억 4천만 올랐어. 그럼 우리 어디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자, 이거는 진리예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투자할 때는 서울에 있는 중심권, 업무타운 또 핵심 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면 이 따봉이죠, 이건. 자, 수익형 부동산에서 그럼 가장 핵심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람이 모여드는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역세권이든 업무타운 지역이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가장 많이 모이는 자리는 어떤 곳이에요? 역세권은 그냥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가 있는 지역은 어떨까요? 일자리는 거기를 모여들 수밖에 없고 거기서 유입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 업무타운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자, 서울 안에 이런 업무지구와 업무타운 이걸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은데요. 자, 지금 보면 여기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상암이나 뭐 마곡, 그 다음에 문정지구, 가산, 구로 여기는 업무지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교적 이런 업무단지의 규모가 좀 적은 곳이고 가운데 도심 여기는 사대문 안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의도 금융지구, 강남 업무타운 이 지역들은 이런 업무지구보다 최소 5배 이상 10배 가까이 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훨씬 더 많이 모이는 지역은 여기 3대 업무타운 있는 지역으로 가장 많이 몰리게 되는 거고 이런 지역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월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높은 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이 사대문 안이나 여의도 강남과 같은 지역은 이 지역 안은 개발 이슈도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죠. 그리고 개발 이슈가 많고 또 신규 개발 진행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곳들이다 보니까 또 이 규모도 상당히 대규모로 진행이 되죠. 최근에 여의도 같은 경우에 350m 용적률 1200% 개발 엄청난 규모입니다. 어디 외곽에서는 감이 나올 수 없는 규모가 나오게 되고 강남 같은 경우에 삼성동 GBC 개발 100층짜리 이상 건물을 짓는 삼성동에 있는 가장 핵심 개발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지역들은 땅값 상승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럼 땅값이 오르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 자, 가운데 이제 용산은 물론 가장 큰 대규모를 갖고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강동구에 있는 비지밸리나 상암이라든지 마곡지구에 있는 랜드마크 업무지구 개발도 있습니다. 한 4군데가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예정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안에서 용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국제업무지구라든지 전자상가 개발, 현대 UAE 연구소 개발까지도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개발이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강남만큼 이렇게 월세가 높게 상승을 하고 이런 내 차익도 높게 실현시킬 수 있는 곳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꼽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수익형 부동산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주의사항이 없는 게 아니죠. 자, 1, 2, 3번 보도록 할게요. 뭐 다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 이때 들어가시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애먹으니까 들어가시면 안 되고 금리 인하 시기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남들하고 똑같이 투자 타이밍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발 빠르게 가시겠습니까? 자, 지금 어떤 시기죠? 금리 상승이 이루어졌고 동결이 이루어졌고 이제 인하가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거 역시도 내년에 우리가 상반기냐 하반기냐 그 시점으로는 인하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런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거 마이너스 P도 나오고 가격 많이 빠진 새 것들 중에 괜찮은 거 상당히 많습니다. 금리가 인하가 되고 정상 가격으로 얘가 다시 회복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정상 가격으로 회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은 빠르게 챙길 수 있고 게다가 월세 수익까지도 상당히 잘 가져갈 수가 있단 말이죠. 이 타이밍을 제대로 잡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당연히 사람들 수요가 많이 모이는 자리에 있어야 여러분들 공실률이 낮아집니다. 이거 집 비워놓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수요가 없어서 집 비워갖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관리비까지 또 나가야 돼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공실률이 없을 수요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좋은 입지에 있는 것들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저는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차익 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 중에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 이거 가지고서는 월세만 따박따박 나오면 돼.
근데 은근히 배 아픈 게 그분 옆에 친구분은 이게 지역이 좀 더 좋은 지역에서 월세도 오르고 막 차익까지 생기잖아요. 그럼 배 엄청 아픕니다. 저는 이게 차익도 충분히 가능한 요건들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주의사항까지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마스터를 한다면 반드시 저는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날 저하고 김꼰대, 봉꼰대가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정말 서울에 최상급지 안에서 원가 이하에 있는 수준의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 투자 물건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 주에는 꼭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얘기 잘 듣고 가셔서 명절 때 우리 식구분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우리 여러 가지 재테크에 대한 얘기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준비하셔야 될 좋은 정보 소스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날 오셔서 저희 설명 듣고 이 내용 가지고 식구들하고 요번 추석 때는 굉장히 재테크로 한번 꽃을 피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